2022년도에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은 총 6회 시행됩니다. 시험 날짜는 요렇고요.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시험 구성은 이론편 사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이론편 30점, 실기편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회계 프로그램에 시험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게 실기편입니다. 실기편 70점, 그래서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자, 이론편 30점이고 사지선다형 객관식 15문제입니다. 한 문제당 2점이겠다, 그지요? 그리고 실기편은 7문제인데 한 문제의 문항이 여러 개다 보니까 문항으로 따지면 21문항입니다. 이게 실기편이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 어떤 거를 입력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계 처리를 공부할 겁니다. 회계 처리는 거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차변, 대변이라는 양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분계라고 부르거든요. 그 분계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또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내용을 단답형으로 입력하는 그것이 실기편이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론편 30점, 사지선다형 15문제라고 했는데 출제되는 내용은 이거랍니다. 회계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 또는 기초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 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내용이 출제되고, 그리고 차변, 대변, 분계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 계정 과목별로 요 계정 과목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좀 상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주제를 잘게 쪼개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편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좀 성격에 따라서 크게 2개로 나눴습니다. 회계 기본 원리는 제1장에 열심히 소개하고 있고, 조금 세부적인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는 제3장에서 열심히 우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제3장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수 비중을 보면 이론편 전부 다 합해봤자 30점밖에 안 된다, 그지요? 총 100점 만점에서 30점밖에 안 되니까 3장 분량도 많고 점수 비중도 작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고 소홀히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비중 높은 70점, 그 내용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전부 제3장에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이론편 출제 범위, 실기편 출제 범위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작업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영업 시작합니다라고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실기편 문제 1번은 시험지에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 프로그램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보면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이 쭉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거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 실기편 문제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작년도의 재무제표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을 거다, 그지요? 그 내용이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시험지에서 작년도 재무제표가 제시됩니다. 그거 두 개 비교해서 틀린 부분 고치는 것이 실기편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단위 하나하나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 당연히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거래처도 입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거래처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00만 원을 그 거래처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를 입력할 필요도 때로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랑 계정 과목을 입력해야 될 건데 회계 처리할 때 그때마다 타이핑으로 입력하기는 번거로울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거래처와 계정 과목을 어떠한 메뉴에 미리 등록을 해놓고 실제 회계 처리 입력할 때는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검색해서 불러와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여기서 거래처와 계정 과목이 등록되어 있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름이 거래처 등록 메뉴, 계정 과목 등록 메뉴입니다. 그 메뉴, 등록되어 있는 메뉴에 대해서 시험지에서 요 내용을 수정하십시오 또는 요 내용을 추가 입력하십시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시키는 대로 거래처 등록 메뉴와 계정 과목 등록 메뉴를 좀 작업하는 것이 실기편 3번이 될 겁니다. 열심히 설명은 드렸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요 실기편 문제 1번, 2번, 3번은 점수 획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관건은 실기편 문제 4번, 5번, 6번입니다. 점수 비중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보았습니다. 점수 비중이 엄청 높다, 그지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의 관건은, 합격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실기편 문제 4번, 5번, 6번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편 문제 4번, 5번, 6번 내용은 어디서 공부하는 거라고? 제3장 이론편에서 공부한 내용을 여기서 작업하는 거다 이겁니다. 실기편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문제에서 거래가 제시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차변, 대변 이렇게 분계를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4번입니다. 실기편 문제 5번은 이미 차변, 대변, 분계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게 엉터리로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 실기편 문제 5번. 그리고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 회사의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좀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한 분계를 좀 추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기말수정 분계라고 부릅니다. 요 기말수정 분계라는 것이 워낙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실기편 문제 6번으로 별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름을 결산이라고 붙여보았네요. 어쨌든 간에 실기편 문제 4번, 5번, 6번은 결국 뭐다고?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 입력이라고. 아시겠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3장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려고 하는 전산회계 자격시험 이름에 전산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인 것처럼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시험이 아니고
회계 지식을 테스트하는 회계 자격 시험입니다. 다만 회계 실력을 테스트하는 수단으로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범용 회계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지요? 자, 그래서 시기편 4번, 5번, 6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요거는 결국 분계라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정해서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에서는 아무 관심 없는 구석탱이 내용에 필이 곱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서 건드리는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글자 따고 이런 거는 공부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키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되 이해 위주로 접근하자. 그리고 처음부터 이해가 완벽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다루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시험에서 자주 건드리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론적으로, 즉 회계학이라는 이론에서 볼 때 중요하다든가 또는 실무를 할 때 중요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게 키포인트고, 저는 키포인트가 등장했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키포인트입니다라고 열심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100% 다 이해 안 돼도 됩니다. 한 50%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마음 자세로 쭉쭉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50% 정도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모르는 게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때 보완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시험 전날 말씀드립니다. 자, 시험 전날 하나도 공부 안 한 것 같습니다. 엄청 불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다 이겁니다. 시험 전날에는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 하던 짓도 하지 마시고요. 컨디션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공부할 때 이거는 참 시험에 나올 것 같다. 또는 이 부분은 좀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딱 체크해 두는 겁니다. 그 부분만 열심히 풀 필요도 없어. 그냥 눈으로 쓱 한두 시간 내에 눈으로 쓱 확인하면서 기억을 다시 살려놓는다 이겁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됐지요? 따라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좀 시험 전날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시험 당일입니다. 3가지 요약했네요. 첫 번째, 전자계산기를 꼭 들고 가십시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큰 계산기 있습니다. 쌀집 계산기라고 부른다 그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쌀집 계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계산기 들고 가십시오. 물론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하다 이겁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뭔가를 수행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한 게 있어도 그 시험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지요? 계산기를 꼭 들고 가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저는
시험에서 다루는 키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저를 믿고 공부했다 그지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합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회계학이라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이 시험지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석진 내용이고요. 내가 시험에서 원하는 정답을 찾는 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답을 딱딱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해야 되겠다 그지요? 생소한 거 한 개 나왔다고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막 한 문제에 막 10분, 20분 시간 잡아먹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한데 그거 놓치고 시험장에서 나온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을 딱 쓰고 시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풀고 나오면 나는 합격하는 것입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은요 2023년도에 총 6번 시행됩니다. 시험 날짜 요렇고요.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시험 구성은 이론편 30점, 실기편 70점,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편 30점은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15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당 2점이겠다. 그지요? 실기편 문제는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차변, 대변이라는 회계 처리를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러한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분계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거나 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단답형으로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입니다. 문제는 6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마다 세부 항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세부 문항이 여러 개다 보니까 문항수로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편 이렇게 총 100점 만점에 합격 기준요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출제 범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론편 30점,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 15문제라고 했고요. 출제되는 내용은 회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용어라든지 체계 요거를 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출제되고 2문제가 그 다음에 우리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분계라고 불렀고 분계에 사용되는 단위 하나하나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계정 과목별로 요 계정 과목은 그 성격이 무엇이고 관련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됩니다라는 걸 좀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거를 재무회계라고 우리 교재에서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됐죠? 거기서 6문제. 그 다음에 원가회계라는 분야에서 4문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법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별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단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과정은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회계의 첫걸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이 쭉 진행된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회계 한 번도 공부한 적 없다? 전혀 겁먹지 마시고 바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전산회계 1급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전산회계 2급 과정을 먼저 마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분들은 공부할 때 더 편합니다. 내가 전산회계 2급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은
전산회계 1급에서 또다시 공부할 필요 없다 그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되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요 내용 중에서 제5장 원가회계, 제6장 부가가치세 요것만 추가되는 겁니다. 요것만 공부하시면 되고 제3장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 내용만 추가가 될 겁니다. 그 몇 가지 내용은 그지? 그래서 전산회계 2급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만 좀 리스트를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새롭게 추가되는 리스트는 우리 교재 맨 앞부분에 목차 그 다음 부분 즈음에 있을 겁니다. 그 표를 활용하셔서 추가되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전산회계 2급 공부하신 분은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전산회계 1급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활용하십시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론편 출제 범위 소개해드렸는데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점수 비중으로 보면 총 100점 만점에서 이론편 문제가 겨우 30점밖에 안 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론편 내용은 좀 소홀히 하면 되겠네. 점수 비중이 높은 실기편 쪽에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실기편 내용에서 작업하는 내용은 전부 다 그렇죠? 이론편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론편 내용 점수 비중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론편 출제 범위 보았고, 자, 실기편 출제 범위 봅니다. 실기편 70점 점수 비중이고요. 자, 문제 1번은 기초정보 등록이랍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기초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에 대해서 문제 요구사항이 제시됩니다. 요 내용을 좀 추가로 입력하십시오 또는 이 내용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작업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1번입니다. 어렵지 않겠다 그지요? 자, 실기편 문제 2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노란색으로 점수 비중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1급의 시험 당락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분야는 바로 실기편 문제 2, 3, 4, 5번입니다. 점수 비중은 이렇고요. 전부 합해보면 51점이나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분야는 어떤 지식 가지고 작업하는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그 지식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론편 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실기편 문제 2번은 거래가 제시되고요. 그 내용을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차변, 대변 이렇게 분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실기편 문제 3번은 거래가 제시되는데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래랍니다. 그때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그 내용을 입력한답니다. 일단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돼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도 좀 추가로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문제. 그리고 오류 수정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무언가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엉터리로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를 보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실기편 문제 5번은 결산이라는 작업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맨 마지막 날 올해 12월 31일 날짜로 뭔가 추가로 분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중의 분계만으로는 우리 회사의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다 보니까 완벽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뭔가 보완하는 분계가 필요한데 이거를 실무에서 기말수정 분계라고 이름 부릅니다. 이러한 기말수정 분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별도의 문제로 출제된다 이겁니다. 결국 뭐라고?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입니다.
다만 날짜가 올해 12월 31일로 이렇게 기록되는 거다 이겁니다. 결국은 듣고 보니까 문제 2, 3, 4, 5는 뭐라고? 차변, 대변, 분계이다 이겁니다. 그 분계는 어디서 공부한다고? 우리 이론편 중에서 제3장 재무회계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분량이 제3장이 제일 설명이 많습니다.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아니 점수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왜 3장이 많지? 무시하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배운 내용 가지고 결국 제일 중요한 분야 이 부분을 작업하게 되는 거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작업할 때는 차변 대변 분계뿐만 아니고 뭘 작업한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추가로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서 공부하는 거라고? 이론편에 있는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법 내용 그거 가지고 이제 내용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은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입니다 라고 전제가 되어 가지고 출시됩니다. 우리 회사는 물건을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먹는 제조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회사 물건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원가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어디서 이론편인 원가회계 분야에서 공부하고 그 원가회계 내용을 공부하고 나면 이러한 회계 처리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작업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론편 내용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편 마지막 문제 6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어떤 메뉴를 열어서 조회한 다음에 단답형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약간 재미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기편 출제 범위이고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격 전략 살펴봅시다. 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핵심 활동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핵심 활동, 전략은 바로 요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최신 기출문제가 충분한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회분을 마음에 드는 회차를 골라서 실제 시험처럼 답 안 보고 시간 딱 재서 시험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나오면 나는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나는 결국 이 두 가지 전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쭉쭉 진도를 진행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공부하실 때는 키포인트 중심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우리 회계학이라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출제가 되고요. 그런 거를 키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아주 세세한 부분 그런데 막 필이 꼽혀가지고 막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학은 워낙 방대합니다. 앞글자 따서 외우면 답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의 50% 정도만, 절반 정도만 챙긴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놓치고 있다고요? 핵심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보완하면 되겠다, 그지요? 자,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이해 위주로 학습하되 가벼운 마음으로 쭉쭉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시험 전날
제일 불안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시험 전날 내가 해야 될 거는 only 요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두 시간 내에 눈으로 쓱 확인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요 내용은 이번 시험에 꼭 출제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별표 딱 쳐두십시오. 그리고 실제 시험 쳐봤을 때, 그지? 기출문제 풀어봤을 때 자꾸 요 부분이 틀린다. 뭔가 취약한 분야가 발견되면 그 부분 좀 별표 쳐두십시오. 그런 부분을 시험 전날 한두 시간 내에 눈으로 쑥 확인해서 기억을 좀 상기시켜 두시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시험 전날 괜히 불안하다고 막 무리해서 밤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컨디션 조절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딱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합격한다. 눈으로 싹 리마인드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험 당일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자계산기 들고 가십시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계산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쌀집 계산기라고 부른다, 그지요? 요거를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제공되는 컴퓨터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 기능 쓰려고 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무언가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엄청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별거 아니지요? 계산기 한 개 들고 가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십시오. 저는 우리 학습 과정을 통해서 모든 출제될 수 있는 키포인트를 누락 없이 자세하게 강조드립니다. 저를 믿고 쭉쭉 진도를 따라와 주셨다면 나는 모든 키포인트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핵심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노출이 다 보완되었다고 나는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때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이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다. 그런 거는 대세에 전혀 지장 없다. 나는 이미 합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을 딱딱 선택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야 되겠고 시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생소한 내용 한 개 나왔다고 그 문제에 5분, 10분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지?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손도 못 대고 시험장을 나왔다 엄청 억울하다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답을 쓰고 시간 관리해서 시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입력하고 나오면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험 당일에 좀 유의해야 될 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AICPA 시험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죠? 거기에도 합격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모든 시험을 합격했었던 비결은요 이겁니다. 저는 공부할 때 키포인트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중요한 내용을 한두 시간 내에 눈으로 쓱 확인했고요. 시험 칠 때 확신을 가지고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합격했었다 이겁니다.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은 2022년도에 총 6회 시행됩니다. 시험 날짜는 요렇고요.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1시간 반.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인다, 그지요? 그러나 막상 시험을 치다 보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요 제한되어 있는 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구성은 이론편 30점, 실기편 70점, 총 100점으로 시험 구성되어 있고요. 합격 기준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이론편 30점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가 15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 2점이 되겠다. 그지요? 실기편 70점은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회계 프로그램에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입니다. 입력하는 내용은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를 입력하거나 또는 세무신고 서식을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입니다. 문제 수로는 5문제이고요. 한 문제당 문항수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문항수로는 총 19문항이 출제됩니다. 출제 범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론편 30점,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가 15문제 출제되는 거고요. 출제되는 분야는 재무회계에서 5문제, 원가회계에서 5문제,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에서 3문제, 소득세라는 세법에서 2문제, 이렇게 총 1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각 분야별로 단원을 딱딱 구분해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을 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한 상태에서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굉장히 공부하기 편합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만 공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이론편에서 보면 소득세라는 요 세법 내용입니다. 요것만 보완하시면 되겠고, 다만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라는 분야는 전산회계 1급에서도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는 조금씩 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장의 맨 앞에 학습 전략이라는 제목 붙여가지고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리스트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 리스트 내용만 보완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지요? 제 6장은 새롭게 공부해야 되고 제 1장, 2장, 4장은 맨 앞에 리스트에 있는 부분만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질문합니다. 나는 전산회계 자격시험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할 수 없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공부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전산세무 2급 과정은 기본적인 회계 원리는 알고 있는 상태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기본적인 회계 원리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와 강의에서도 기본적인 회계 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기본적인 회계 원리를 습득한 상태에서 전산세무 2급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회계 원리라는 내용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 그지요? 제가 기본적인 회계 원리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내가 전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바로 전산세무 2급 공부 시작하셔도 좋은 겁니다. 됐지요? 간략하게 요약해 봅니다. 회계상 거래가 제시되면 차변, 대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계로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계에서 사용되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계정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계정 과목은 5가지 항목 중에 1개에 속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중에 1개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른다 그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 그지?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은 나의 자리가 왼쪽입니다. 부채와 자본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수익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비용은 나의 자리가 왼쪽입니다. 딱딱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고, 만약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분계에 기록된다고요. 만약에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나의 자리, 자산이니까 왼쪽이 나의 자리입니다. 왼쪽에 딱 분계가 됩니다. 반대로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데 감소한다고요? 그러면 나의 자리 반대쪽, 오른쪽 대변의 기록이 딱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논리로 왼쪽과 오른쪽의 분계가 딱딱 기록이 되고, 이러한 분계를 기록하는 논리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계정 과목의 최종 잔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각 계정 과목별로 잔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표를 작성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목표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각 계정 과목별로 잔액을 뽑아내기 위해서 별도의 표가 필요한데 이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가 딱 제시되어 있을 때 그 분계 내용을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계정 원장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떠한 분계 내용이 그러한 총계정 원장으로 이렇게 옮겨 적어졌는지를 분계 내용을 유추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가 있을 때 그 분계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와 반대로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을 때 애당초의 차변, 대변 분계를 유추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회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바로 전산세무 2급 공부를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거래에 대한 차변, 대변 분계들을 재무회계라는 단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론편 출제 범위 살펴보았고, 실기편 출제 범위 봅니다. 실기편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우리가 이론편에서 재무회계라는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1번입니다. 실기편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는 건데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는 회계성 거래 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인 겁니다. 따라서 입력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and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정보도 입력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실기편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기편 문제 4번은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이번 회계 기간의 맨 마지막 날, 결산일이라고 부른다 그지요? 결산일에 좀 추가로 분계하는 거를 물어보는 것이 실기편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실기편 문제 5번은 소득세법이라는 세법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이라는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5번입니다. 이렇게 실기편 출제 범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각각 실기편 문제마다 단원을 별도로 딱딱 쪼개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기편 출제 범위에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이론은 출제 비중이, 점수 비중이
겨우 30점밖에 안 되고 실기편은 70점이나 되니까 실기편만 공부하려고 덤비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출제 범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결국은 이러한 실기편 내용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이론편 내용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실기편 내용 작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전부 다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실기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론편 내용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됐지요? 생각해 봅시다. 자, 제 1장 우리 교재로 보면 제 1장이다. 그지?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결국 어디에서 활용되겠습니까? 문제 1번 실기편, 그리고 실기편 문제 2번, 그리고 실기편 문제 4번 여기서 전부 다 재무회계라는 이론편 내용이 활용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라는 이론편 내용에서 공부한 거요. 그 내용 가지고 결국은 분계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한 개념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라는 이론 내용요 어디에 활용되겠습니까? 실기편 문제 2번에서도 활용되고 실기편 문제 3번에서도 활용될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라는 이론 내용요 어디서 활용되겠습니까? 실기편 문제 5번 연말정산에서 활용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절대로 점수 비중이 낮다고 해서 이론편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핵심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최신 기출 문제가 총 12회분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회차 4회분을 골라내십시오. 그래서 실전처럼 쳐보는 겁니다. 시험을. 시간 딱 재고요. 답 보지 말고 실제 시험처럼 쳐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 나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70점에 미달한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시면 될 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노란색 표시한 부분 두 가지를 반드시 수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반드시 합격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큰 그림을 보면서 달려가 주셔야 됩니다. 자, 본문 내용을 공부할 때요. 어떤 마음을 먹으라고요? 좀 사소한 내용들 몰라도 괜찮아. 결국은 나는 노란색 표시한 이러한 핵심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조금 짜잘한 내용 놓치더라도 핵심 전략만 잘 수행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 주십시오.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됐지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전산 세무 2급 공부하실 때에 추가되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지요? 우리 교재 단원으로 따지면 5장, 6장, 7장입니다. 요 단원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키포인트 중심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요. 회계학, 세법학이라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던가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이를 키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에서 관심 없는 아주 사소한 내용이 필이 곱해가지고 막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치어서 안 된다고요. 중요한 내용 키포인트 중심으로 학습하셔야 된다. 됐지요? 자, 그 다음 제가 열심히 강조드리는 키포인트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해서 넘어가 주십시오. 왜 그러냐고요?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고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놓치고 있다고요? 핵심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보완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강박관념을 내려두고 공부하자. 됐습니다. 자, 시험 전날 제일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공부 안 한 것 같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것만 수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즉 별표친 내용들을 한두 시간 내에 눈으로 쓱 확인하면서 기억만 좀 되살려 주시면 충분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거는 시험 전날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표를 딱딱 미리 쳐두시는 것이 좋겠다. 그지요? 오케이? 이렇게 시험 전날 말씀드렸고 시험 당일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자계산기를 들고 가십시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계산기, 쌀집 계산기라고 부른다 그지요? 이렇게 생긴 계산기 하나 꼭 들고 가자. 물론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 컴퓨터에 있는 그 계산기 쓰려고 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지요? 계산기를 한 개 꼭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키포인트를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키포인트 전부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합격하는 겁니다. 다만 회계학 세법학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할 때에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이 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 그러한 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내용들은 무시하여도 정답 찾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다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답안을 자신감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해 주십시오. 괜히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생소한 내용들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한 문제에 5분, 10분 시간 낭비하다가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런 거를 풀지도 못하고 나온다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면서 시간 관리하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은 2022년도에 총 6회 시행됩니다. 시험 날짜는 이렇고요. 2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1시간 반. 언뜻 들었을 때는 긴 시간이다 라고 생각되겠지만 막상 시험을 쳐보면 빠듯합니다.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풀고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구성은 이론편 30점, 실기편 70점,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편은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15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2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요? 그리고 실기편은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범용 회계 프로그램에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를 입력하거나 세무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실기편입니다. 5문제이고요. 한 문제당 문항수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문항수로는 총 17문항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고 합격 기준은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출제 범위를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편 30점 출제 범위요.
객관식 문제 15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 출제되는 분야는 재무회계에서 5문제, 원가회계에서 5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라는 이러한 세법 분야에서 5문제, 이렇게 총 15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출제 범위 중에서 위에 있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부분은 전산세무 2급 범위와 중복됩니다.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셨다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할 내용은 only 법인세법 내용만 추가하면 될 거고 우리 교재의 본문 제1장에 법인세법 이론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중복 범위 중에서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재 본문 뒤쪽에 별책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 별책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공부했다고 법인세법 이론 새롭게 공부하고 이미 배웠던 내용 중에서 조금 어려운 주제들은 여기 별책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이게 이론편 출제 범위이고요. 실기편 출제 범위 보겠습니다. 실기편 5문제이고요.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를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1번입니다. 실기편 문제 2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2번입니다. 실기편 문제 3번은 기중의 회계 처리만으로는 우리 회사의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일인 12월 31일에 기말수정 분계를 한다 그지요? 그 기말수정 분계가 실기편 문제 3번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기편 문제 4번은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법과 관련된 각종 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 4번. 실기편 문제 5번이 법인세법 지식을 활용해서 법인세 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세무조정입니다. 자, 위에 있는 실기편 문제 1, 2, 3, 4는 전산세무 2급과 출제 범위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전혀 낯설지 않은 겁니다. 알고 있는 대로 쭉쭉 작업하면 되고요.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only 실기편 문제 5번 법인세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의 본문 제2장에서 열심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기편 문제 5번 법인세 세무조정 점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30점이나 된다 그지요? 전산 세무 1급 자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법인세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편에서 법인세 이론이 있는데 그거 사실 점수 비중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객관식 문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럼 점수 비중으로 2점 또는 4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법인세 이론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결국은 실기편 문제 5번에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법인세 이론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실기편 문제 1, 2, 3, 4는 전산세무 2급에서 공부했던 분야이기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전산세무 2급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조금 더 어렵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 새롭게 출제되는 그런 어렵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재 별책에 열심히 연습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누락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꼭 집중적으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점수를 다 따야지 합격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출제 범위 쭉 살펴보았고,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 중에서 많은 비중이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까 전산세무 2급을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출제 범위를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산세무 2급 공부 안 하면 전산세무 1급 준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연히 전산세무 2급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전산세무 1급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내가 기본적인 회계 지식과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세무 1급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합격 전략 살펴봅니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적인 활동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 핵심적인 활동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전략은 이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사실은 출제 범위에서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에 있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전산세무 1급 시험 합격한다고. 그렇지만 전산세무 1급 교재 분량도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요 노란색 친 부분만 하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모든 내용을 알겠다라는 강박관념 버리시고 결국은 나는 요 노란색 칠한 부분만 하면 돼. 요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큰 그림을 보면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가 좀 방대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욕심내면 지친다고. 아시겠지요? 좀 큰 그림을 보면서 달려가 주십시다. 최신 기출 문제가 12회분 충분히 많은 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풀면 제일 좋지. 그렇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은 4회차를, 4회차를 딱 골라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회차 고르면 됩니다. 그래 놓고 실전처럼 답 보지 말고 시간 딱 재고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나는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70점이 안 된다, 괜찮아. 내가 부족한 점을 파악해가지고 보완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노란색 칠한 부분만 반드시 수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겠다라는 강박관념 내려놓으시고 키포인트 중심으로 학습하십시오.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던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그런 거를 키포인트라고 부르고 저는 이러한 키포인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내용에 필 꼽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힘 조절하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학습해 주시고 제가 강조드린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50% 정도만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쭉쭉 진도를 뽑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합격에 필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다고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거는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보완하면 되겠다. 아시겠지요? 그죠? 이해 안 가는 부분 과감하게 넘어가자. 저를 믿고 쭉쭉 따라와 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반복되어서 소개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시험 전날 제일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지? 아무것도 공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시험 전날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두 시간 내에 눈으로 그냥 쑥 훑어보면서 잊어버렸던 내용을 그냥 좀 기억만 좀 되살려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괜히 안 하던 짓 해가지고 막 컨디션 막 망치지 말고 그냥
쭉 쉬면서 눈으로 한두 시간 정도만 훑어보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은 시험 전날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별표를 딱딱 쳐가지고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지요? 오케이. 시험 전날 이렇게 해주시고 시험 당일날 3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자계산기 가지고 가십시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요 쌀집 계산기라고 부른다. 그지? 요런 거 한 개 들고 가 주십시오. 물론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도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 기능을 쓰려고 하면 조금 불편합니다. 시간이 딱 빠듯한 와중에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그지? 그래서 꼭 시험장에 계산기 한 개 들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 활동을 수행했다고 나는 이미 합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겁니다. 나는 이미 합격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내가 하는 거 딱딱 입력하고 나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회계랑 세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시험을 치다 보면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은 전산 세무회계 자격시험 중에서 급수가 제일 높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야, 회계시험, 세법시험에서는 만점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 라는 마인드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을 꼭꼭 좀 부분 점수로 끼워가지고 출제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미안해, 만점은 안 되니까 이거는 좀 틀려줘 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맞추어야지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틀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자신감 있게 딱딱 입력하고 나오면 나는 합격하는 겁니다. 90점으로 합격하면 되지 꼭 100점으로 합격 안 해도 된다. 그지? 조금 넓은 마음으로 모르는 거 있더라도 멘탈 흔들리지 말고 아는 거를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입력하고 나오자. 그리고 시간 관리합시다. 문제 초반에서 막 이론편이라든지 실기편 초반에서 내가 모르는 게 출제되었다고 거기에 한 문제에 5분, 10분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앞에서 시간 다 뺏기고 아는 거 못 풀고 나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딱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거 입력하고 나오면 나는 합격하는 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시험 당일날 유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렸습니다.